경찰청장님, 박근혜 예. 오촌 살인 사건은 그 예.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재수사 중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사건을 2011년부터 사실은 변호사를 하던 그 법조인의 관점에선 뭔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유가족의 예민한 상황들도 있어서 이것들을 의문만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지금 아마 11월 5일에 발표가 날 텐데 결정적인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살인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혹시 그 얘기는 보도자료로 예, 먼저 들어보셨죠? 보도자료나 다른 데서 들었습니다. 예, 예. 조금 사진이 좀 괴롭지만 그래도 이게 누군가는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누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가지는 의문, 그래서 얼마나 초동수사가 전문가에 의한 초동수사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용철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그 박용수라는 사람에 대한 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박용철이 타살됐다는 신고는 새벽 5시 30분이었고요. 그로부터 4시간 뒤에 북한산에서 변사 사건이 있다는 신고가 9시 30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누군지 확인도 되지 않은 10시에 형사들이 자살 현장으로 출동을 하면서 무전에 변사체가 박용철을 타살한 용의자다라는 내용으로 전파가 됩니다. 누군가가 처음부터 의도했거나 알고 있었거나 라는 의심이 가죠. 여기 PPT에 보면 자살을 했다는 사람이 목맨 밧줄 밖으로 저렇게 커다란 타올이 걸쳐져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수건을 맨 상태로 목을 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목을 매서 숨이 끊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스란히 수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냥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타올이 증거 감정 목록에 없습니다. 청장님, 이럴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발견된 저 수건이 증거 목록에 아예 배제돼서 조사조차 안 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살해돼서 걸리지 않는 한 어떻게 자기가 죽으면서 이 수건이 이렇게 곱게 씌워져 있을까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 거죠. 저희가 이 사진을 근거로 해서 찾아서 이 타올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혈흔이 있거나 땀이 있거나 DNA를 검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아예 빠져 있고요. 저희가 또 유사한 가방을 만들어 와 봤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 안에 이 사람이 썼다는 무기가 3개가 있고 노트가 있고 약병이 있고 음료가 있고 심지어 자살용 밧줄까지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 수건은 여기다 넣을래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조사를 하면 전문가인 형사들이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지금 의원님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이런 거 의심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계속 고민해 주세요. 자, 다른 PPT 보여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박용철과 계속 같이 이동을 합니다. 자기 차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물건을 계속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저 사람은 언젠간 죽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다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PPT를 보겠습니다. 자, 시반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시반이 그 살인 사건의 중요한 증거 자료죠. 네. 예.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로 목이 메어서 사망을 하면 피가 아래로 몰리기 때문에 보통은 하체에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등에 있습니다. 등에 있으면 누구나 다, 저는 전문가 형사분들 때문에 누구나 다 의심하거든요. 변호사도 의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 제가 일부러 흑백으로 했는데요. 당연히 이걸 저희가 법의학자한테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이미 죽어서 시반이 형성된 후에 매달렸거나 아니면 나무에 목 메어 죽은 시신을 내려서 시반이 형성된 타로 눕혀놨거나 이 두 가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사건의 현 진행 상황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타사를 의심하죠. 100%. 누군가가 죽인 사람을 목을 매달아 놓은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를 추후에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여주는 그 현장에 보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1시간 반을 그 어두운 그 거리를 저 사람이 죽으려고 1시간 반까지 걸어가서 그 숲을 헤매서 올라가서 죽었다. 이것도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새벽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저 목을 매단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세 사람이 새벽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것도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CCTV가 하나도 확인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박용수라는 사람이 살았던 여관이나 그 주변에 아무것도 CCTV 확인돼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그 바위 쪽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형사들은 다 족적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혼자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근데 족적 조사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청장님, 수사해보신 분으로 이런 상황이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많은 의혹들이 있어갖고 또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이 앞전에 또 다시 한번 이런 게 문제가 돼갖고요. 지금 현재 광수대에서 시사인에서 주장을 했던 기자도 조사를 일단 했고요. 또 10월 말에 또 관련된 신모 씨도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사건 기록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두 가지만 더 의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원한에 맺혔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그것도 한 번도 누군가를 죽여본 전과도 없는 그런 일반인이 이렇게 흉기를 여러 개를 쓴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망치도 있고 과도도 있고 그리고 이 상처로 보면 과도의 상처인 것 같은 것과 그 다음에 큰 칼 추정인 상처도 있습니다. 6cm. 그러면 결국 이걸로만 보면 흉기가 3개가 사용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손이 2개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는 담배를 피지 않는 박용수인데 박용철의 담배와 확인되지 않은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건데 그걸로도 제3자가 있었는지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관점으로만 하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네,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번 다 검토를 하고요. 또 지금 현재 백지 상태에서 모든 종기를 처음부터 다 의심하면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수건이 이게 가지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것이 없어진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글쎄요. 그 수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다면 그게 없어지진 않았을 텐데요. 그게 사망의 종류를 감별하는데 중요하다고 인지를 못하면 그런 유실의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부터 15년까지 발생한 변사 사건이 11만 5천 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변사 사건이 사실은 타살이
그냥 일반 그냥 뭐 병사로 되기도 하고 또 그냥 타살이 자살로 오인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사실 누군가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의 상실은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 남겨진 사람에게도 굉장히 충격인데 예를 들면 그냥 사고사가 자살이 된다고 하면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자기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죄책감으로 훨씬 더 고통스럽게 이 사망을 겪어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비율을 최소화해야 할 텐데요. 실수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신 게 얼마나 되신 거죠?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시기 전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변사 사건과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자살, 타살, 사고사 이런 부분은 사망의 종류의 판별인데요. 지금 저희 나라 통계 수치와 경찰청 집계의 사망의 종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의사들이 쓰고 있는 사망 진단서, 시체 과만서상에 기재한 부분은 구청을 통해서 신고가 되기 때문이고요. 경찰들은 수사한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부분이 더 사망의 종류에 가까운데 그 부분이 실제로 행정적으로는 반영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통계청에서 애써서 경찰에게 자료를 요청받아서 반영을 시키고 있어서 그 발표 시기에 따라서 사망의 종류가 서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종류와 관련돼서 세간에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는 것은요. 이게 이제 사망과 관련해서 사인을 전담했던 그 법유관들이 그 내용들을 좀 더 국민께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좀 있으면 좋은데 그게 현재는 저희들은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만 그 부검을 하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법유관들은 요번에 프렌치 불독 한일관 여주인 사건에 있어서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경찰이 신고를 받지 않았고 그게 수사 의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의관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사인 규명에 있어서는 정말 OECD 국가 중에 35개국 중에 29위입니다. 요번에 WHO에서 2016년에 발표한 결과에 사인 품질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29위입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수사를 하는 경우만 부검을 하고 그 사망을 감시하는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망한 상황이 꼭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의심이 될 경우에는 그걸 할 수 있게 뭔가 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는 그게 죽음을 감시하는 전담 기구의 설립과 법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님도 계시고 또 경찰청장님도 계시고 저는 지금 한 6년째 행안부 자살이 아닌 사건 같은 경우를 자살로 되고 이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 대신해서 동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사실은 이렇게 좀 더 전문가가 죽음의 과정 속에 대입해서 그 유족들에게 더 의심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제도 자체를 좀 전면적으로 새롭게 고민해보는 그런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 수건은 여기다 넣을래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조사를 하면 전문가인 형사들이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뭐 지금 의원님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이런 거 의심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 그러면 계속 고민해 주세요. 자, 다른 PPT 보여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박용철과 계속 같이 이동을 합니다. 자기 차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물건을 계속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저 사람은 언젠간 죽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다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PPT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시반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시반이 그 살인 사건의 중요한 증거 자료죠. 네, 예.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로 목이 메어서 사망을 하면 피가 아래로 몰리기 때문에 보통은 하체에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등에 있습니다. 등에 있으면 누구나 다. 저는 전문가 윤석생장님, 박근혜 네. 오촌 살인 사건은 그 네.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재수사 중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 사건을 2011년부터 사실은 변호사를 하던 그 법조인의 관점에선 뭔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유가족의 예민한 상황들도 있어서 이것들을 의문만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지금 아마 11월 5일에 발표가 날 텐데 결정적인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살인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혹시 그 얘기는 보도 자료로 예, 들어보셨죠? 먼저 보도자료나 다른 데서 들었습니다. 예, 예. 조금 사진이 좀 괴롭지만 그래도 이게 누군가는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누명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가지는 의문, 그래서 얼마나 초동수사가 전문가에 의한 초동수사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용철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자살했. 그런데 이 타올이 증거 감정 목록에 없습니다. 청장님, 이럴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발견된 저 수건이 증거 목록에 아예 배제돼서 조사조차 안 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 상황, 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살해돼서 걸리지 않는 한 어떻게 자기가 죽으면서 이 수건이 이렇게 곱게 씌워져 있을까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 거죠. 저희가 이 사진을 근거로 해서 찾아서 이 타올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혈흔이 있거나 땀이 있거나 DNA를 검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아예 빠져 있고요. 저희가 가방을, 또 유사한 가방을 만들어 와봤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 안에 이 사람이 썼다는 무기가 3개가 있고 노트가 있고 약병이 있고 음료가 있고 심지어 자살용 밧줄까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박용수라는 사람에 대한 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박용철이 타살됐다는 신고는 새벽 5시 30분이었고요. 그로부터 4시간 뒤에 북한산에서 변사 사건이 있다는 신고가 9시 30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누군지 확인도 되지 않은 10시에 형사들이 자살 현장으로 출동을 하면서 무전에 변사체가 박용철을 타살한 용의자다라는 내용으로 전파가 됩니다. 누군가가 처음부터 의도했거나 알고 있었거나 라는 의심이 가죠. 여기 PPT에 보면 자살을 했다는 사람이 목맨 밧줄 밖으로 저렇게 커다란 타올이 걸쳐져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수건을 맨 상태로 목을 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목을 매서 숨이 끊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스란히 수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냥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형사분들 때문에 누구나 다 의심하거든요. 변호사도 의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 제가 일부러 흑백으로 했는데요. 당연히 이걸 저희가 법의학자한테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이미 죽어서 시반이 형성된 후에 매달렸거나 아니면 나무에 목 메어 죽은 시신을 내려서 시반이 형성된 타로 눕혀놨거나 이 두 가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사건의 현 진행 상황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타살을 의심하죠. 100%. 누군가가 죽인 사람을 목을 매달아 놓은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취재를 추후에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여주는 그 현장에 보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1시간 반을 그 어두운 그 거리를 저 사람이 죽으려고 1시간 반까지 걸어가서 그 숲을 헤매서 올라가서 죽었다. 이것도 이해가 할 수 없지만 새벽 5시에서 5시 반